예, 오늘의 정치권 소식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사실 반기문 총장이 자유국민 투표 마치고 나오면서 한 얘기, 뭐 투표 꼭 해야 된다 이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이 네. 대통령 할 꿈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진 마당. 왜 분명해진다? 분명해졌지요. 예. 그 지난 가을에 그 유엔 주재 우리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간단히 대답할 수 있거든. 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 yes, no 두 마디인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꿈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전제에서 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신 박사 지금 질문처럼 이렇게 조금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안보 정상회의에 그 참석했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도에 의하면 3분간 짧은 만남이지만은 의미 있는 웃음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 대통령 속마음은 내가 알 길이 없고 또 반 총장 속마음도 알 길이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담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 참석했다. 우리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홍길동 대통령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외면하면 손호를 불러야지. 그렇죠. 그 정보라도 그러고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의 대통령이 오셨으면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그 상식이거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텔레비전 시사 토론 프로에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당히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 대상이. 반기문 총장이 그렇죠.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 쪽으로 보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별나라에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내려와 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흙을 묻히잖아요. 흙이 아니라 흙보다도 더한 걸 묻히고 요거도 먹고 전력에 대해서 막 하는데 이 양반 그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그 양반이 어떻게 외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걸 잘 아는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와서 좀 아마 혼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거 이제 각오하고 하는데 정당 선택은 저는 뭐 1차적으로 한국의 의리 관념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외교부 장관 시켜 유엔 사무총장 됐으면 그 친노 그룹에 줄을 서야 의리상 맞는데 뭐 그럴 뿐은 아니라고 다 알려져 있고 하니까 두고 보십시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소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리고요 총선 얘기도 좀 해야죠. 이 야권연대 이제 끝난 거? 안 끝났지. 안 끝났어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는데 아니, 왜요? 인쇄지에 단일 후보 되는 것은 안 됐지만 물리적으로는 총선 전날까지라도 단일화가 되면 그걸 알려가지고 누구누구는 이게 사퇴했다. 그걸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양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고. 그 투표용지에는 못하고 이게 벽에 붙인 거 아니에요? 벽에 붙이고 이제 SNS를 통해서 각 뭐 SNS에는 그게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어떤 후보는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총선거의 의미를 양당 지도부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번 이 선거는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3년 임기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 정권 중간평가적 성격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거리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고 새누리당은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지금 분열 상태로 이렇게 가면 어찌 되느냐. 거꾸로 야당이 져버리고 질 선거에 새누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9대 총선 같은 게 이명박 정권 말기에 치러졌는데 한나라당이 이겼지, 새누리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의당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민주당의 인기가 없는 데다가 이게 파고 들어가서 더 없어진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송에서 잘못하면 이 얘기하면 SNS에 너 누구 지지하느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러냐. 야권에 지지하는 중간 부동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3년 전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게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확장성 반대하겠다는 그 기본 신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걸 곳곳에서 예.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무조건 양보하라 해서는 안 되지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에 버금갈 만한 이 지지율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이면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일 때는 반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후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말씀하셨는데, 자, 김무성 대표도 대권에 나갈 듯한 얘기를 부산에 가서 했고요. 안철수 공동대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두 대표가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고. 근데 이 세 사람이 몇 석 정도를 얻어야지 이번 총선에서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좀 허망하게 들릴지 예. 모르겠으나 자기 소속 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 당선되는 그 의미 없다. 아하, 예. 왜 제가 이 말을 감히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29년째 예. 8번째 선거 예. 이 소선거구제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어. 이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정치 이사, 투표 이사를 과학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돼. 왜곡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지역 패권 정당이 이 표를 나눠 갖게 되고 그리고 이번처럼 호남을 두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패권 경쟁을 하는 이런 판이 돼가 정당끼리 격투기가 되어 버렸다고. 예. 격투기 속에서 생산된 국회의원은 정당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국회라고 한다. 지 뒤에 배경 그림 있지만 저기는 정당 파견관으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몸싸움 하면 식물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럼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현재 이 거대 정당, 양대 정당, 그 새끼처럼 붙는 국민의당마저도 이게 지역 패권 구도 아래서만이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고 정당의 존재가 인정되니까 이 사람들 보고 이 제도를 고쳐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선거 끝나고 국민들이 일대 반성하는 계기를 정당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헌법을 고치자 그러거든. 개헌을. 아니 공직선거법을 중대선거제도로 고쳐야 된다. 중대선거제도로. 그래서 미국이 소선거구로 약 80만 명에 하나씩 뽑는 435개 소선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주 단위로 상원의원제 둘을 뽑는데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장 이 표본이 되는 건 필리핀이에요. 대통령 책임제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고 단임제 그리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로 200개. 그런데 상원을 뽑아. 상원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전국 단위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1등부터 22등까지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상원은 그 투표의 과학성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소선거구제의 이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내년이 이제 30년 되거든요. 예. 민주화된 이래에. 그럼 앞으로 국가 100년 예. 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일단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